황희두 씨께 제가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화교몰이 최근 화교몰이에서 어떤 것들이 좀 특징적이냐. 네. 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함께 얘기 나눠보죠. 이 지난번에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그 한마디로 화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의대 화교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다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21년도에 대입 과정의 외국인 전형에서 이게 뭐 알고 보니까 이제 상호주의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그 뭐 어떤 이슈가 있었긴 했는데 이후로 23년 이후로 이제 그마저도 논란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없어졌다. 까지가 지금 여태까지 그 흘러온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저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짤처럼 계속 그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처럼 문제 제기를 하면 니네도 화교니까 이걸 감싸준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조치를 하면서. 근데 너무 많아요 화교가. 아 그렇죠. 지금 한 거의 3,500만 정도 여기 되는 것 일단 같아요. 화교. 약간 화교 스타일인데. 아 저도 약간 화교 같아요. 지금. 저는 약간 남방계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화교 같아.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뭐 같은 그 국힘 계열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내란 선동 세력들 사이에서도 조금만 그냥 핀트가 어긋나면 다 더 화교가 화교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지금 화교가 돼서 전 세계인이 화교가 된 게 아닌가. 네. 이게 이종훈 교수님의 특징이 네. 어디에 갖다 놔도 현지인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으면은 런닝 셔츠만 입고 있으면 중국인이고 저쪽에 멕시코에 갖다 놓으면 산초 판초가 되고요. 네네. 이게 터키 쪽에 또 갖다 놓으면 완전 네. 아이스크림. 아 근데 말씀 들으니까 그렇죠. 어, 그 배경만 싹싹 아이스크림. 바꿔도 네, 바로 그 아이스크림 만들 수 제가 있습니다. 북한산 한번 등산했을 때 네. 북경객들한테 북한산 산장 주인이라고 해요. 저는 어딜 갖다 놔도 현지인. 신기하다. 근데 별걸 안 해요 저는. 부끄럼도 않고 그냥 한쪽 구석에 서 있거든요. 근데 완전 학교 충무가 제가 막 충무 근처 옆에 식당 주인인 줄 알고 이런 식이에요. 아까 그 터키 아이스크림 하는데 딱 그게 프레임이 떠오르죠. 딱, 떠오르네요. 되게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그냥 이걸 뭐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중도층이라든지 뭐 이제 상식적인 분들은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정에 대한 이슈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고 핵심은 네. 그리고 뭐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네. 결국 이 탈진실 시대에 그냥 이렇게 감정을 건드려 놓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세세하게 이게 팩트 체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게 아마 지금 오른쪽에 또 나와 있는 지금 엉뚱한 분한테 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도 한번 인증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들의 패턴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발음 같은 거,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분석한 척하면서 아까 나무위키에 뭐 글과 사진 해놓으면 마치 이게 되게 권위가 실리는 것처럼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막 몇 분 몇 초가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너 말투 이상해 보다는 조금 더 뭔가 신빙성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 말투가 지금 좀 그 화교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댓글에도 우르르 좌표 찍고 오니까 지금 이 대학생분도 엄청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오는 길에 저도 유튜브를 들어가 봤는데 그 첫 영상에도 지금 좌표가 찍혀가지고 지금 완전 난도질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명을 하래요. 근데 뭐를 해명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엮어가지고 지금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서 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이거에 대한 그 분노나 혹은 두려움을 지금 많은 시민들이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학생에게 들씌워졌던 이제 화교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손쉽게 외국인 특례 입학을 했다. 화교인데 그러면서 저 밑에 옆에도 보면 나오지만 한국인들은 맨날 뺑뺑이 학원 뺑뺑이 돌면서 겨우 해가지고 들어가서 막 등록금도 엄청 내고 막 과외하면서 다니는데 화교들은 대학도 쉽게 들어가가지고는 장학금도 엄청 받고 예, 나중에 우리 또 나오겠지만 건보 먹튀하고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너무 쉽게 우리 사회에서 이익을 따먹는다. 네. 네, 이런 관점으로 누군가를 이제 좌표 찍고 낙인 찍는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해도 또 좌표를 찍히니까 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도 사실 나서기가 또 쉽지 않고 뭐 정치인들이 나서면은 그 마찬가지로 또 공격을 받으니까 대부분 또 침묵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일반인들한테까지 공격을 하는데 연예인들을 향한 공격도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네. 이 왼쪽에 있는 그 기사 내용이 그 중증 외상센터 네. 여기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는데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웹소설 작가 그분한테도 갑자기 화교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분은 왜 또 화교 소리를 듣나? 라는 게 뚜렷한 그 이유가 딱히 없고 그냥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좀 반대하는 막 그런 그 의료계인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의료인의 80%가 화교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낙인이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전체 화교 숫자보다 많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체가 그냥 계속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요 닥터 프렌즈의 채널에 직접 해명 글까지 올리셨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래서 보니까 세 명의 멤버가 있는데 다 군의관 동기고 그다음에 특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다 참전 용사 출신이다 하면서 해명을 하시면서도 내가 근데 이걸 왜 해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찌양씨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그렇게 괴롭혔는데 또 추가적으로 중국 뭐 간첩설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장원영 씨가 씨도 중국 간첩으로 뭘 했대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쯔자가 뭐 이게 이상하다면서 이름 가지고 또 걸고 넘어졌던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는데 간첩질을 뭘 했냐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네가 해명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예. 네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장원영 씨라든지 등등 그냥 좀 이름이 알려진 분들에 대한 공격도 지금 어마어마하다. 네. 그리고 지금 중증 외상센터가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예. 또 거기에 가지고 또 뭔가를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지금. 네네. 예. 중증 외상센터 건드리면 정미정 박사 가만 안 있을 텐데. 주연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네. 혼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결국에는 누구도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유재석 씨한테도 최근에 불똥이 많이 튀고 있는데 예. 유재석 씨도 화교가 돼 있더라고요. 아, 유재석도 화교예요? 네, 화교, 뭐 좌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제 사실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지만 뭔가 이제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저거 좌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뉴진스, 아이유, 뭐 이동욱 이런 분들은 또 최근에 또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낸 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같이 엮여가지고 뭐 CIA 신고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고 결국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유재석 씨 주변에 다 또 저 좌파 간첩 뭐 그다음에 그 화교들이 있다. 지금 이런 공격들이 사실 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 고민은 사실 그래서 뭐냐면 이 문제들이 잘못되고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계속 온라인 그 공론장을 더럽히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은 이게 오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과학적으로 판단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중력절이라고 5월 23일에 이제 대문을 바꿔놓는 짓거리를 좀 계속했거든요. 그 이렇게 돌아가신 거를 조롱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혐오가 번지냐면 12구 참사 유가족분들 조롱하려고 그 압력절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게 서로 깔려서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혐오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게 이렇게 오염되니까 저것도 무조건 어떻게 오염된다라고 이렇게 그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으나 이런 혐오 일종의 놀이 문화가 지금 돼가지고 여기저기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게 택도 없다고 해서 과연 그냥 넘어가는 게 맞냐? 그렇다고 적극 대응하면은 그 사람도 화교로 몰리고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 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족보를 등에 메고 싸울까? 그 한국 사람이라는 거. 방금 보여주신 자료에서 족보 가지고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족보도 안 믿어주는구나. 예, 족보를 돈 주고 샀다. 뭐 강릉 유씨가 화교성 씨라고. 그 최근 나경원이 한 얘기하고 되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 네네. 예, 중국계 성씨다. 네. 예, 그러면서 버들 유씨 또 유희연 또 구별합니다. 그래서 강릉 유씨 집성촌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당황했다. 아이고. 그러더니 논리를 점프해요. 백이 삼합회였다. 백이 삼합회다. 야, 제시 삼합회도 백, 제시도 삼합회가 백이다. 그러니까 화교 자본으로 돌아간다. 네. 대단하네. 뭐 밑도 끝도 없고 앞도 뒤도 없네요. 네. 네. 그리고 주지훈, 신동엽 이런 게 다 몰아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해명을 하면은 하는 대로 그 안에서 꼬투리를 잡아갖고 계속 공격하고 침묵을 하면 우리말이 맞지 않냐. 근데 사실 이게 또 정치에서도 실제로 또 정말 범죄자들이 침묵하고 넘어갈 때 우리가 쓰는 논리기도 하니까 네.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니네들도 그러지 않냐면서 그걸 또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동안 이제 좀 띄엄띄엄 대응을 했을 때 저들이 계속 진짜 막 그 곰팡이처럼 시작해갖고 암세포로 지금 번졌다고 전 생각을 해서 네.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특히 이 코너를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해시민 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서 막 답답하고 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다 하실 때 저는 이 나무위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그 회원가입도 하고 네. 요런 걸 이제 그 또 역사적인 그 내용들 그 사료들을 토대로 또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직접 수정해 보면서 그 저들이 또 그럼 와서 바꿔치기 하거든요 그걸로. 네. 그런 사례들을 또 제가 갖고 와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그러니까 거. 위키는 아무나 들어가서 네.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손에 잡히는 우리들이 또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 아까 나온 자료 중에 보면 그 전형적인 이제 논리 점프에다가 왜 그런지가 이제 잘 나오는데 그 유재석이 싫다 얼굴만 나오면 화면을 돌린다 뒷구멍에서 찬성을 하고 아이유 같이 서툰 짓 안 한다. 이 찬성이라는 건 이제 탄핵 찬성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능적으로 탄핵 찬성한다. 그러면서 맨날 중 말이 중요해요. 저놈 태극기 집회에 커피 한 잔 안 내. 우리 역사다방으로 오세요. 내 커피 한 잔 내줄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를 행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찬성이고 지능적이다. 네. 그래서 화교라서 다 저런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가는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은 그러니까 뭐 지능이 없는 자들이 물론 하는 일이니까 이게 지능적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굳이 이제 분석을 하자면 뭔가를 묻히는 작업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꺼림칙하게 만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뭔가 논란이 있는 사람을 꺼림칙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화교도 아니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저쪽에서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안티가 붙었다.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다 막 옹호해주고 야, 저 더 믿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냥 귀찮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논란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광고도 끊어지고 영향력도 약해지고 이러길 이제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적인 목표라고 물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보 전쟁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도 방금 말씀 주셨던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을 향한 자금줄 끊기, 광고 끊기 이런 것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그 예를 들어서 한 단어 멸칭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드럼통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계속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대표님이 연상될 수 있게끔 그냥 생뚱맞은 데에서도 그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무한도전 쇼츠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돌잖아요. 네. 그거 막 보다 보면 거기에 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멸칭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추천하고 댓글로 낄낄대고 그러니까 사방에 그런 짓을 해놓으면서 말씀 주셨듯이 뭔가 꺼림칙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 저관여를 떠나서 뭔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욕을 먹는 거 아닌가? 라는 효과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뭐 연예인은 따로 정치인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고 네. 물론 이제 움직이는 건 다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핵심을 관통하는 건 지금 혐오와 분열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거를 즐기는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